자, 이제 제 옆에는 세 분의 현재 대학생, 20대 초반 한번 뭐 연세와 이름들을 직접 여쭤볼 텐데요. 한번 이제 한 분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남학생 두 분, 여학생 한 분,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올려드리고요. 옆에 구모아 씨, 고태홍 씨, 김월 씨 이렇게 나와 계신데, 구모아 씨부터, 청취자님들은 다 우리가 오다 가다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혹시 학우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청취자 중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하고 같이 해서. 네, 구모아 씨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08학번, 현재 24살이고요. 구모아라고 합니다. 네, 그 옆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학과,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디자인학과 08학번 고태웅입니다. 예, 나이는 33입니다. 아, 네. 예, 33이신데 대학생이신 건 확실합니다. 예, 08학번입니다. 혹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학생증을 까보여 드릴게요. 마음은 23이고, 마음은 예, 마음은 23이고. 구모아 씨 동생. 예, 그렇죠. 예, 세 번째 얼씨. 정신 연령은? 예, 저는 공호학번 같은 과고요. 공호학번 26 김얼입니다. 네, 네. 김얼씨세요. 네. 한글이에요. 네, 한글. 그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 얼이죠. 외자 이름 김얼이시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이름들이 굉장히 예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모아 씨, 김얼 씨. 30대니까. 예, 저는 젊은 세대는 아니고, 네. 예. 네, 고태홍 씨. 예. 이렇게 세 분의 이제 현재 대학생이신데, 나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지만 예. 세 분 다 올해 이제 대학교 4학년 예. 네. 졸업반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섭외가 됐냐 하면 이게 뭐 길거리 캐스팅이나 뭐 길거리 헌팅 혹은 뭐 작가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아주신 게 아니라 저하고는 매주 한 번씩 이제 뵙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는 이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수업 시간에 요번 학기에 마침 이제 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제 입장에서 고객들이신데, 예. 근데 사실은 또 이 한 5, 60명 되는 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이제 매주 보내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사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바쁘게 이제 수업하고 과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표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세 분의 학생분들과 이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매주 봐서 낮은 읽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깊이 모르고 또 오늘은 뭐 당연히 이제 교수가 아니고 DJ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실 때 미리 얘기했지만 학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간과 좀 아쉬운 자리이고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밥도 못 얻어먹고. 아, 이거 얼씨는 밥도 못 얻어 먹었네요. 네. 모아 씨와 이제 우리 예. 태용 씨는 같이 맛있는 식사를 거 하고 얻어먹고 저희가. 올라왔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들을 해주셨고요.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가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20대의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4학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리 뭐 예상 질문 제가 말씀드린 바 없지만 떠오르시는 대로 편안하게 대학교 4학년 제일 이제 나이가 있으신 30대 초반의 태용 씨부터 뭐 24살의 이 구모아 씨까지 대학교 4학년의 올해 시점에서 뭐가 제일 큰 고민이세요? 네. 뭐 당장 뭐 어떻게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취업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기업에 취업을 하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좀 거칠게 말하면 뭐해서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다들 그런 문제들이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얼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네, 저도 일단은 돈 문제가 제일 당장 이번 달 식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뭐 졸업하고 난 뒤에 뭐해서 먹고 살까? 뭐해서 먹고 살까. 그리고 이제 또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면 정말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이런저런 아무래도 4학년이니까 사회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 현실이 있고 나의 기대치가 있는데 네. 또 졸업 후뿐 아니고 얼씨는 당장 다음 달 식비도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 시민 후원금을 좀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오늘 이렇게 이 전화번호를 띄워놔야 될 걸 그랬네요. 아. 아니에요. 구모하시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학과에서 공부하는 거에서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은 이제 좀 더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 계속 그런 고민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식비 문제. 식비 문제.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참 이게 애매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 법적으로 성인이잖아요. 성인.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성인,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삶의 자유도 이제 구가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꼭 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생 시기의 본업은 공부이기 때문에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등록금도 비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 거고요. 예. 또 이게 또 이 인간관계 교제를 하려면 술값도 들 거고요. 연애를 하려면 데이트 비용도 들 거고요. 이런 이제 한 인간으로 이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지금 버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죠? 네.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럼 이 현재 세 분한테 그냥 편안하게 여쭤보면 학비 문제와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비랑 생활비를 전부 다 제가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네. 근데 지금 3년째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4학년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공부를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꼬인 상태고 재정난이 아주 크죠. 벌써 이제 뭐 이제 졸업하면 뭐 다들 빚쟁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래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비 해결하고 있고 근근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하고 있고 다 똑같죠 뭐. 야, 대단합니다. 뭐다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 들어봐야 되는데, 다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모하시는 뭐 정말 젊은 나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을 했고 해결했는데, 졸업반이니까 이제 좋은 취업을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스펙 뭐 등 때문에 학점을 또 잘 받아놔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알바를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3년 동안 하니까 공부에 많이 좀 부족한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공부에 집중을 못했구나라는 게 계속 아쉬워서 마지막 1년은 그러지 않기로 조금 더 그냥 생활보다는 좀 더 학업에 열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셨겠지만 네. 한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셨던 아르바이트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디자인과 보니까 미술 전공을 해서 학원 아르바이트 많이 했고요. 학원에서 입시 강사 네. 형태로 아이들에게 뭐 네. 대생도 가르치고 네. 시간 강사로 많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리고 좀 짬내기가 힘들어서 행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행사 아르바이트? 네. 행사 아르바이트 어떤 걸까요? 마트에서 이런 그런 행사나 그 모델하우스 같은 네네. 그런 행사.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단기 어떤 알바요. 기업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에 네. 프로모션 도우미 같은 역할.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네. 사회적 경험이 24살로는 굉장히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이면서 또 사교육 시장에서 미술 네. 선생님을 또 학생들에게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고태용 씨의 경우에는 학비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경험이 더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비는 예, 나라 돈 빌려서 그냥 해결하고 있고요.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갚나 이 문제가. 그다음에 생활비는 일단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늦게 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워야 하고 또 그러기를 또 바라시고 하니까 최대한 공부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라고 학비 생활비는 보내주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뭐 거주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는 고시원 방이 27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예. 네. 관대학비 좀 비싸요. 밥도 주고 예, 밥만 줘요. 어. 밥만.
반찬은 알아서. 반찬은 알아서. 밥은 이제 전기밥통에 들어있는 예, 형태고. 그렇죠. 보통 그런 이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이 이제 라면과 3분 카레가 되는 3분 거죠. 카레. 최대한 아껴서 부모님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데 네. 그래도 뭐 또 손 벌려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입장에서 음. 최대한 아껴서 하는 네. 쪽이죠. 그럼 지금 학비는 이제 대출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융자 금액이 예, 다행히 그나마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예. 생활비는 보조해 예, 주시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연배가 이제 30대시니까 예. 그럼 이 고태용 씨의 경우에는 대학에 좀 늦게 입학한 예, 경우 원래 다른 전공을 하다가 바꿔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공과를 전공을 했었 컴퓨터를 전공을 했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조금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좀 잉여적인 생활을 보내다가 어, 군대를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네네. 군대를. 이렇게 늦게 가서 거기에서 미술 일러스트레이션 일이 하고 싶어서 이제 입시를 나와서 다시 해서 이제 온 거거든요. 적성과 이제 꿈을 찾아서 예. 과를 바꿨는데 학교도 바뀌신 거죠? 예, 완전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봤으니까. 그 대학을 2번 다니는 예. 군대 2번 가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훨씬 낫죠. 근데 군대 2번이라니까 생각나는데 저 현역 때 본 간부 한 분은 군대 3번째로 온 분이 계셨어요. 아, 싸이보다 더 위대한 분이네. 예, 병사 생활하다가 말뚝 박아서 부사관 생활하다가 다시 장교로 오시는 분이 소위인데 군대 생활이 5년 차시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예. 군인의 표본이 그렇죠. 되시겠네요. 예. 지금 이제 고태용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때는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학비 생활비 정말 고생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이제 FM 장학금 이렇게 불렀거든요.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인가요? 아니요. 요즘은 안 처음 쓰나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봅니다. FM 장학금이 뭐냐면 이제 father, mother 장학금. 그래서 FM 장학금 이렇게 저희는. 괜찮다. 왜냐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장학금 타니? 나도 타. FM 장학금 부모님이 주시는 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FM 장학금이란 용어는 안 쓰네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당연히. 다들 예, 김월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비와 학비를 해결하시는지.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학비나 생활비 다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갔다 오니까 집이 좀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아, 그래서 원래는 제대하자마자 복학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학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서 지금 그냥 대출 받아서 하고 생활비도 처음엔 대출 받았다가 지금은 좀 아버지가 괜찮아지셔서 조금 또 네, 나아지셨군요. 지금은 이제 좀 용돈 주시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님의 재정에 의존해야 되는 자식들, 자녀된 입장에서는 정말 가세에 따라서 그렇죠. 부모님의 뭐 재정이 괜찮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투자할게, 뭐 유학도 갔다 와, 너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만 집중해. 이러면 참 행복한 삶인데 학생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하필 돈 많이 들어갈 때 이제 뭐 아버님 사업이 어렵거나 그렇죠. 심지어 이제 뭐 말아드시거나 그러면 정말 이 자녀들도 또 고통을 같이 가족이니까 예.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 분의 상황이 다 똑같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들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을 겪어나가는 건 이제 사실이군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 4년의 끝물에 왔습니다. 그 이제 또 이 남학생 두 분은 군대도 다 갔다 오셨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복학하고 빨리 졸업하고 사회 나오면 좋은데 또 이제 집안 형편이 달라져 있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회사 인턴 생활을 하신 거네요. 네. 사회 경험을 또 인식하시고 어땠어요? 한 1년 인턴 생활은 뭘 느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들어간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오히려 좀 학교가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 때가 그래도 낫다. 왜 그런 말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그런 경우였어요. 캠퍼스와는 다르게 조직 생활이 빡빡하더라. 예. 네, 사회의 쓴맛을 조금 맛보신 거네요. 네.